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카카오톡을 하실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채팅으로 글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하실 텐데요. 따라서 카카오톡에서 문자,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받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알고 계시면 유용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의 채팅 및 설정과 관련된 유용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화면 구성.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화면 맨 아래에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것은 친구 목록이며 이건 채팅. 이건 카카오톡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며 이건 쇼핑. 마지막으로 이건 메뉴 더보기 단추입니다. 이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 톱니바퀴 모양의 단추가 설정입니다.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맨 아래의 기타를 누릅니다. 맨 위에 저장 공간 관리를 누릅니다. 현재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표시되며 그 아래 캐시 데이터 삭제와 음악 캐시 데이터 삭제가 있습니다. 캐시 데이터는 쉽게 카카오톡을 하면서 쌓이는 쓰레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워주면 그 용량만큼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며 카톡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캐시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세요. 모두 삭제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삭제되어 0으로 바뀝니다. 그 아래 음악 캐시 데이터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 삭제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지워주시길 추천합니다. 빠져나오기 위해 왼쪽 맨 위에 뒤로를 누르고 한 번 더 뒤로를 누르면 설정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크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설정의 항목 중에서 화면을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가 기본으로 15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 아래의 막대를 손으로 오른쪽으로 밀면 글자가 커지며 왼쪽으로 밀면 글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보기 편한 글자 크기로 변경해 주시고 뒤로를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카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글자가 크게 변경됩니다. 글자 크기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뒤로를 눌러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시 언제든지 여기에서 작게, 더 크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카톡 배경 테마 변경. 설정에서 여기 테마를 누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배경은 기본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입니다. 밝은 부분이 많아 눈이 부시고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한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자인 환경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다크 모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 흰색 글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흰색 배경으로 변경하려면 언제든지 맨 아래 더보기를 누르고
설정을 누른 다음 테마를 눌러 라이트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카톡 메시지가 오면 이런 알림음이 울립니다. 이 카톡 알림음을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알림을 눌러주세요. 변경하기 위해 알림음을 누릅니다. 현재 알림음은 이것이며 조금 더 무난한 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목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름을 보시고 손으로 누르면 미리 듣기가 됩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릅니다. 저는 이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카톡 메시지가 오면 지금 변경한 알림음이 울리게 됩니다. 기본 알림음이 조금 부담스러워 무난한 걸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 추천합니다. 뒤로를 누르고 한 번 더 뒤로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맨 아래 메뉴에서 친구를 누릅니다. 맨 위에는 내가 보이며 그 아래에는 채널, 그 아래에는 등록되어 있는 친구의 숫자가 보이며 친구의 목록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채널 추가, 삭제, 관리하기. 카카오톡 채널이란 특정 브랜드, 기업, 기관 등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다양한 정보나 혜택 등의 소식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이용하는 백화점의 채널을 등록하면 세일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병원에 채널을 추가하면 병원 이용에 관련된 각종 소식 등을 채팅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도 다양한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 채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친구가 꼭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검색 단추를 눌러주세요. 맨 위에 검색 상자를 누르고 아래 좌판에서 계산노인문화센터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채널이 검색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이것이 채널 추가 단추입니다. 눌러주세요. 채널에 대한 소개가 나오며 노란색의 채널 추가 단추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왼쪽 맨 위에 뒤로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채널을 보시려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널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옆의 숫자는 내가 가입한 채널의 개수입니다. 내가 가입한 채널을 보려면 여기 채널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한 모든 채널에 목록이 표시됩니다. 채널의 이름을 누르면 그 채널이 열립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 채널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의 소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나오려면 왼쪽 위에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채널의 목록이 보입니다. 더 이상 소식을 받고 싶지 않아 채널을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채널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차단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그 채널이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왼쪽 맨 위에 뒤로를 눌러 채널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맨 아래 메뉴에서 두 번째 대화를 눌러주세요. 카톡 친구와 대화를 나눈 대화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근 것이 위에 보입니다. 이 중에서 평소 메시지와 사진 등을 자주 주고받는 대화방 하나를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대부분 글자로 주고받은 대화와 중간중간 사진, 동영상 등이 있을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채팅방 서랍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메뉴에 이 단추를 눌러주세요. 사진과 동영상을 누릅니다. 사진 부분 말고 꼭 글자가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날짜별로 주고받은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보입니다. 하나를 눌러주세요. 선택한 사진이 크게 보입니다. 그 다음 손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다음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가 삭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래에서 휴지통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사진이 지워지며 다시 사진과 동영상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이 조그만 미리 보기, 즉 썸네일을 누르면 사진이 다시 크게 보이며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으면 맨 앞에 이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저장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휴대폰에 저장되며 언제든지 휴대폰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뒤로를 누르면 다시 사진과 동영상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저장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을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사진과 동영상의 오른쪽 위에 동그란 원 부분을 누르면 노란 체크가 생기며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니 혹시 잘못 누른 경우 다시 한번 눌러서 취소해 주세요. 한 번에 3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다 한 다음 화면 맨 아래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됩니다. 만약 선택한 사진들을 한 번에 삭제하려면 오른쪽 맨 위에 체크를 누르고 삭제하고 싶은 것에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면 노랗게 선택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삭제할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맨 아래에 휴지통 모양의 삭제 단추를 누르고 다시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다시 볼 필요 없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은 저장 공간 관리를 위해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다양한 방식의 신종 피싱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수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택배 배송 안내를 빙자해 관련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대출 관련 조회를 가장해서 인터넷 링크 클릭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제 대출 상담을 받은 직후 이런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아 진짜라고 믿고 속기 쉽습니다. 카톡으로 친구 추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주세요. 택배는 받을 물건이 없는데 뭔가 싶어서 확인차 인터넷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드 사용 문자가 와도 문자가 온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문자가 온 번호로 하지 마시고 카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적혀 있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 지인에게 금전적인 요청이 있을 때 카톡 프로필과 이름까지 똑같게 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휴대폰 고장 등으로 연락이 안 되니 다른 번호로 연락하라는 수법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수법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 번호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해킹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로도 보이스피싱 문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는 번호라도 조금 이상한 문자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방법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가족만의 암호, 애칭을 만들어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니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